새벽 5시 알림창에 뜬 단 3단어가 모든 걸 뒤흔들었어요. 서울 복귀 불가. 그 문장을 본 순간 박영란은 이상하게도 엄마 고성이가 아니라 이지환부터 떠올렸어요. 자기 속도를 끝까지 맞춰주던 사람, 문 앞에 이불을 깔아주던 사람 말이죠. 고성이는 늘 말했어요. 애지중지 키웠다고요. 하지만 그 애지중지라는 말엔 사랑과 통제가 섞여 있었어요. 일과 시간, 만남과 헤어짐, 심지어 앱속 위치점까지 엄마의 손안에서 움직였죠. 그리고 그 관리의 끝에서 요즘 자주 들리던 이름이 하나 있었어요. 진화그룹 아들 이상훈. 집안, 외모, 나이, 학벌, 직업 다 합치면 너는 지금보다 그레이드가 올라가는 거야. 엄마의 설명은 늘 이런 식이었어요. 감정이 아니라 등급의 언어였죠. 문제는 영라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는 데 있었어요. 이상훈의 손은 묘하게 너무 따뜻해서 축축했고 그 촉감이 오래 남아 불편했거든요. 남녀 사이의 스킨십이 중요한 거 모르냐는 말, 어머님이 아주 잘 관리하셨다는 말까지 듣고 나면 사람이라기보다 프로젝트가 된 기분이 들었어요. 영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뒤로 미끄러지듯 물러났죠. 그때 이지환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화려한 이벤트 하나 없이 보통의 삶을 보여주는 방식이었죠. 편의점에서 쿠폰 적립하는 법, 공원 벤치에 앉아 햇살의 각도를 보는 법, 자전거 뒷자리에 앉으면 풍경이 넓어진다는 간단한 이치 같은 것들이요. 페달은 내가 밟을게. 넌 풍경만 봐. 그 말이 영라의 귓속에 오래 남았어요. 누군가의 속도에 맞추느라 풍경을 놓치던 사람이 드디어 자기 눈으로 보라는 초대를 받은 느낌이었죠. 어느 저녁 영라는 툭 하고 말했어요. 나 요즘 왠지 모르게 가슴이 답답해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바다를 보면 가슴이 뻥 뚫리듯 시원해진다고요. 근데 나는 바다를 한 번도 못 봤어요. 잠깐 멈추더니 영라는 조심스레 물었어요. 오빠 바다를 보면 정말 그런 기분이 드나요? 이지환은 한동안 말을 아꼈어요. 그의 시선이 창밖 어둠을 스쳤다가 다시 영라에게로 돌아왔죠. 응, 그런 날이 있어. 근데 사람마다 다르거든. 직접 느껴보면 더 확실하지. 영라야, 그럼 지금 가보자. 강릉. 길은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창밖에는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지고 차 안엔 잔잔한 라디오 음악이 깔렸죠. 영라는 그 음악이 낯설게 좋았어요. 평소 같았으면 엄마가 싫어하겠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을 텐데 이날은 이상하게 지금 나 괜찮을까? 가 먼저 떠올랐어요. 그건 누군가의 허락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 내린 첫 허락이었죠.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강릉은 이미 밤이었어요. 도시의 빛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건 바람과 파도뿐이었어요. 바다는 생각보다 훨씬 크고 훨씬 시끄러웠죠. 영라는 잠깐 겁이 났어요. 저게 다 물이에요? 무심코 튀어나온 질문에 이지환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끝이 안 보이니까 무섭지? 무서운데 이상하게 좋아요. 세상이 이렇게 큰데 난 왜 그동안 몰랐을까 싶어요. 바람이 머리카락을 휘감고 짠 공기가 뺨을 스쳤어요. 그동안 누군가 정해준 온도 속에서만 살았던 사람이 처음으로 자연의 온도를 느끼는 순간이었죠. 냄새가 다르네요. 그게 소금 냄새야. 서울 공기엔 없지. 그 말에 영라는 눈을 감았어요. 코끝이 작고 마음은 서늘했지만 묘하게 따뜻했어요. 지금 이 순간 엄마가 모르는 세상 속에 자신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건 죄책감이 아니라 아주 조심스러운 자유의 시작이었죠. 그때 휴대폰 화면에 문장이 떴어요. 서울 복귀 불가 전 구간 통제. 폭우 예보로 고속도로가 막혔다는 소식이었어요. 어쩌죠? 영라가 조심스레 묻자 이지환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괜찮아. 오늘은 그냥 여기 있자. 세상 안 무너져. 그 한마디가 영라에겐 면허 없는 위로처럼 들렸어요. 누군가의 허락 없이도 괜찮다는 말, 그게 그렇게 낯선데 그렇게 따뜻했죠. 숙소를 구하는 동안 빗방울이 굵어졌어요.
호텔은 줄줄이 매진이었고 겨우 잡은 작은 게스트하우스의 방은 하나뿐이었어요. 좁고 오래된 방에서 이지환은 말없이 이불 3벌을 꺼내 문가에 깔았어요. 문은 내가 볼게. 불안하면 이불 덮고 자. 그는 끝내 시선을 돌리지 않았어요. 영란은 침묵 속에서 처음으로 어떤 안전함을 느꼈어요. 그가 가까워질수록 긴장이 아니라 평온이 찾아왔거든요. 한참 누워있다가 영라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왜 이렇게 저한테 잘해요? 이지환이 잠깐 뜸을 들이다가 말했어요. 잘하는 게 아니라 영라야, 너 너무 갇혀 보여서. 숨 쉬는 법을 잊은 사람 같았어.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누군가 자기 속을 정확히 본다는 게 이렇게 무섭고도 위로가 되는 일이라는 걸 그제야 알았어요. 창밖 파도 소리는 규칙적이었지만 한 번도 같은 모양이 아니었어요. 그걸 들으며 영란은 생각했어요. 사람의 인생도 파도 같다면 나도 언젠가 내 모양으로 부서질 수 있지 않을까. 그날 밤 영란은 처음으로 엄마의 뜻이 아닌 자기 선택으로 하루를 만들었어요. 돌아가면 분명 큰일이 나겠죠. 엄마는 어떤 변명도 듣지 않겠죠. 그럼에도 이상하게 후회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하루가 자기 인생의 첫 장 같았어요. 이불을 덮자 바다 냄새와 이지환의 온기가 섞여 들어왔어요. 그건 연애의 떨림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지켜준다는 생소한 안도감이었죠. 처음으로 엄마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대볼 수 있다는 가능성, 그건 영라가 처음으로 세상에 자기 이름을 내밀던 순간이었어요. 그 새벽 고성이의 휴대폰 화면이 빨갛게 깜빡였어요. 추적 앱의 점이 강릉에서 멈춰 있었거든요. 외박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번개처럼 스쳤고 점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순간 애지중지는 맹목으로 뒤집히고 사랑은 불길처럼 분노로 솟구쳤죠. 영라야, 지금 어딘데? 새벽 전화는 진동만 몇 번 울리다 끊겼어요. 그리고 곧 문장이 되었죠. 영라야, 너 지금 경호 실장이랑 외박을 한 거야? 너 미쳤어? 다음 날 늦은 오후 통제가 풀리자 두 사람은 서울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여는 순간 공기가 이미 뜨거웠죠. 거실에 선 고성이의 얼굴은 얼음처럼 차갑고 불처럼 뜨거웠어요. 들어와.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엔 딸을 지키고 싶다와 딸을 틀 안에 넣겠다가 동시에 있었어요. 엄마, 설명할게요. 설명은 내가 할게. 넌 듣기만 해. 고성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너 같은 애를 누가 이렇게 키웠는데? 네가 밖에서 웃고 다닐 때 엄마는 뒤에서 얼마나 막았는지 알아? 내 이름, 내 이력, 내 미래 다 내가 닦아놨어. 그런데 네가 경호실장이랑 강릉? 외박? 뉴스 한 줄이면 끝이야. 내가 뭘 잃는지 알아? 등급이 떨어지는 거야. 기회가 도망가는 거야. 고성이의 손이 떨렸어요. 그 떨림은 사랑의 떨림이자 체면의 공포에서 올라오는 떨림이었죠. 그리고 너, 이지환 씨. 시선이 곧장 날아갔어요. 직업이 뭐라고 했지? 운전, 경호? 내가 감히 우리 집 아이를 데리고 밤새 강릉에 있었다고? 말이 돼? 이지환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사장님, 죄송합니다. 통제로. 통제? 변명하지 마. 통제가 있어도 상식이 있잖아. 방이 하나였다고? 그럼 호텔을 바꿔. 다른 도시로 가. 왜 하필 강릉이야? 왜 하필 밤이야? 왜 하필 지금이야? 너 내 딸 인생에 발자국 하나 남기고 싶었지? 말은 날카로웠고 단어는 칼날처럼 정확했어요. 그 정확함이 사람을 다치게 한다는 걸 고성이는 몰랐어요. 아니, 알면서도 멈추지 못했죠. 박영란은 자기 손등을 꽉 쥐었어요. 지난밤 파도 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귓속에서 울렸죠. 엄마, 오해예요. 방에 같이 있지도 않았고. 누가 믿어? 세상이 그렇게 순진하니? 넌 내가 어떤 위치인지 몰라. 네가 그냥 평범한 애라고 생각하니? 진화그룹에서 다음 주에 식사하자고 했어. 그 자리에서 날짜도 논의하려고 해. 그런데 넌 밤새 강릉?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고성이는 박영라의 휴대폰을 빼앗아 통화 기록과 메시지를 hul었어요. 추적 앱을 열어 바다 위 점들을 확인했죠. 봐, 증거. 네가 뭘 했는지 나는 증명할 수 있어. 그 순간 영라는 자신이 더는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위치, 등급, 증거, 스케줄 모든 게 사람을 가리키지 않고 관리표를 가리키고 있었죠. 그때 이지환이 한 발 나섰어요. 이사장님, 모든 책임은 제게 있어요. 직업상 판단이 늦었어요. 오늘부로 사직서를. 사직서? 사직서로 끝날 일이면 내가 왜 이러겠어. 너는 끝이야. 우리 집 출입도 우리 사람들과의 접점도. 그리고 네가 지혁씨 쪽이랑 얽혀 있다는 거 알아. 거기에도 말할 거야. 이런 류의 사람은 곁에 두지 말라고. 말은 잔인했고 표정은 더 잔인했어요. 칼끝은 이지환을 향했지만 칼자루는 여전히 박영라를 죄고 있었죠. 그 순간 영라는 처음으로 큰 숨을 들이켰어요. 엄마, 멈춰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문장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엄마가 나를 사랑해서 해준 것들 알아요. 진짜로요. 좋은 학교, 좋은 사람들, 깔끔한 이력 다 고마워요. 근데 내가 나를 모른 채로 결혼하면 그건 엄마 인생의 연장이잖아요. 내 인생이 아니고. 뭐라고? 결혼은 잠깐 멈출래요. 상훈 씨가 싫어서가 아니라 제가 저를 아직 모르겠어서요. 저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부터 알고 싶어요. 제 속도를 알아보고 싶어요. 그게 불효라면 오늘만큼은 불효를 해볼래요. 고성희의 얼굴에서 색이 빠져나갔어요. 분노가 물러가고 공포가 올라왔죠. 세상은 너한테 호락호락하지 않아. 그 기회를 놓치면. 엄마, 기회는 사람을 결정하지 않아요. 사람이 기회를 바꾸죠. 그 말은 고성희에게 모욕처럼 들렸어요. 평생 기회를 만들어 온 사람에게 그 기회가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선언이었으니까요. 너 지금 네가 뭘 버리는지 알아? 엄마가 말하는 걸 버리는 대신 제가 저를 잡을게요. 그때 이지환이 조용히 보탰어요. 어제 아무 일도 없었어. 나 문 앞에서 잤어. 영라가 말리지 않았으면 오늘 사직하고 떠났을 거야. 근데 영라가 말렸어. 이유는 하나였어. 도망이 아니라 선택을 하고 싶다고. 난 그 선택을 지킬 거야. 일로도 개인으로도. 고성희는 비웃듯 웃었어요. 지킨다니? 뭘? 사랑? 정의감? 현실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현실은 늘 강했어. 다만 마음이 약했던 날들이 있었을 뿐이야. 짧았지만 그 문장은 거실 한가운데 갈라진 선처럼 놓였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고성희는 오래된 기억을 더듬었죠. 잃어버린 것과 버린 것의 차이, 한 번도 구별하지 못했던 밤들, 결국 잡는 것만이 사랑이라고 믿어온 자기 역사였어요. 그녀는 딸의 문 앞까지 갔다가 멈춰섰어요. 문을 두드리면 모든 게 예전으로 돌아갈 것 같다가도 문턱을 넘는 순간 딸의 새 문장을 들어야 할까 봐 무서웠어요. 박영라는 휴대폰을 들고 추적 앱을 한참 바라봤어요. 점 하나가 자기 방 안에 가만히 있었어요. 이건 사랑의 증거가 아니라 불안의 루프였구나. 손가락 하나로 앱을 삭제했어요. 삭제 버튼을 누르는 3초가 바다에서 들은 파도 한 줄만큼 길게 느껴졌어요. 엄마, 내일 얘기해요. 저는 도망가지 않을게요. 다만 따라만 가지는 않을게요. 다음 날 아침 식탁 자리는 그대로였지만 공기의 질감이 달라졌어요. 고성희가 먼저 말했어요. 다음 주 진화그룹과의 식사는 연기하자. 대신 네가 말한 그 멈춤의 근거를 정리해서 가져와. 내가 멈추고 싶은 이유, 내가 원하는 속도, 내가 책임질 방법. 말투는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그 속엔 아주 얇고 분명한 여지가 있었어요. 박영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엄마, 저를 프로젝트로 부르지 말아주세요. 저는 엄마의 수고를 사랑으로 기억하고 싶어요. 고성희는 포크를 내려놓으며 눈썹을 살짝 찡그렸어요.
그 표정엔 인정과 불안, 그리고 아주 미세한 흥미가 스쳤어요. 그래. 들어보자. 내 문장을. 식사가 끝나고 이지환은 현관에서 신발끈을 묶었어요. 떠날 채비를 하듯 조용했죠. 박영란은 그를 불렀어요. 오늘 일정 끝나고 자전거 한 바퀴 더 탈래요. 이번엔 앞에서 제가 페달을 밟아볼게요. 이지환이 웃었어요. 어제보다 조금 덜 미안한 얼굴이었죠. 좋지. 그럼 난 풍경을 볼게. 네가 밟는 속도로. 이 이야기는 여기서 잠깐 멈출게요. 누군가는 등급의 언어를 들고 다시 찾아올 거고 누군가는 사람의 언어로 맞설 거예요. 분명한 건 하나예요. 같은 집에 살아도 같은 문장으로 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제 박영란은 엄마의 문장 옆에 자기 문장을 가지려 해요. 그리고 그 문장 첫 줄은 이렇게 시작돼요. 엄마, 이번엔 제가 먼저 말할게요. 제 선택은